안녕하십니까. 현업 데이터 분석에 어려움을 느끼는 분들의 고민을 들어드리고자 이번 세미나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세스코리아의 김소연입니다. 3주간의 세미나를 통해서 데이터 분석 업무에 많은 도움을 얻으시길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라이브 채팅에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에 세션에서 엔터프라이즈 가이드를 이용을 해서 데이터를 분석하였던 동일한 서버에 시각화 분석을 해볼 수 있는 곳으로 저희가 이제 다시 로그인을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만들었던 쿼리 폴 토이라고 하는 마스터 데이터셋을 이용을 하여서 분석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 세션에서는 흔히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소스 데이터들을 이용을 해서 세스 데이터셋화하고 다양한 데이터 핸들링, 또 통계량, 그래프 탐색을 통해서 최종 데이터들을 이제 생성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볼 수 있는 인사이트와는 조금 더 다르게 시각화 창을 이용을 해서 어떤 뷰로 좀 새로운 인사이트를 찾을 수 있는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만들었던 데이터와 동일한 데이터를 사용을 해보려고 하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데이터 가져오기에서 데이터셋 생성에서 앞 세션에서 만들었던 최종적으로 만들었던 앞 세션에서 엑셀과 텍스트 데이터를 이제 여러 가지 세스 데이터셋으로 만드는 작업을 했었는데요. 최종 테이블인 쿼리 폴 토이를 가지고 와서 분석을 하겠습니다. 데이터를 로딩하는 작업입니다. 네, 데이터를 이제 가지고 왔습니다. 전 세션에서 사용했었던 테이블 형태의 데이터는 다소 이제 다른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동일한 테이블, 동일한 변수들을 이제 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차이를 보시면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범주형이라고 하는 거에는 어떤 명목형 데이터가 존재를 하게 되고요. 또 여기 아래 측도형이라고 하는 거에는 이제 숫자형 변수들이 이제 존재를 하게 되죠. 저희가 분석에서 많이 썼던 비용, 금액 관련된 변수들, 오른쪽에서는 대륙이라든지 어떤 영업대표, 달성 등급, 새로 만들었던 달성 등급이라고 하는 그런 변수들, 또 제품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우측 상단에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시각화 툴들이 있습니다. 시각화 툴들 중에서 원하시는 그 분석 방향에 맞춰서 선택하셔서 분석을 하시면 됩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이제 제품에 대한 제품 브랜드를 이제 많이 분석을 했었죠. 앞부분에서 제품 브랜드를 한번 이제 끌어다 놓으면 오토 차팅 기능이 있어서 저절로 가장 적절한 그래프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이제 가장 기본적인 제품 브랜드의 토이랑 나블티 밸류는 이제 빈도수를 알아서 이제 체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제품 브랜드는 토이랑 나블티가 있는데 이 정도의 이제 그 점유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판단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볼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제품 브랜드 밑에 이제 제품 라인이 이제 8가지 형태로 들어있는데 제품 라인도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품 라인을 보시면 제품 브랜드가 2가지로 되어 있는 것 밑에 제품 라인은 이제 각각의 그 카테고리로 들어가 있는 거죠. 제품 브랜드가 토이랑 나블티이면 그 토이 나블티 밑에 또 다른 제품 라인들이 이제 한 8가지 정도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는 또 제품이라고 하는 것을 넣어보면 77가지 형태로 제품이 있다라고 합니다.
네, 다시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제품 브랜드에 대한 것들을 많이 봤었는데요. 제품 브랜드를 끌어다 놓으면 오토 차팅 기능이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빈도에 대한 부분을 체크를 해줍니다. 제품 브랜드가 두 가지 형태로 존재를 하게 되고요. 제품 라인을 한 번 더 끌어다 놓으면 제품 라인이 이제 8가지로 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이 데이터는 두 가지의 제품 브랜드 밑에 8가지의 제품 라인으로 이제 존재를 하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 형태에 따라서 지금 8가지로 이게 이제 보여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분석을 하시다 보면 토이 밑에 어떤 라인에 어느 제품이 어떤 실적이 높은지, 비용을 많이 썼는지 이렇게 좀 하이어라키를 탑다운 해가면서 분석을 해야 되는 필요가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때 이제 많이 활용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 그래서 지금 저는 새로운 계층이라는 걸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계층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있는 아이콘에서 보시면은 이제 직관적으로 이해를 하실 수 있으신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품 브랜드 밑에 제품 라인을 넣고 제품이라는 거를 어떤 계층을 한번 만들어 놓으면 그 계층별로 분석을 좀 쉽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예측을 하실 수가 있겠죠. 여기에는 제품 계층이라고 계층을 하나 만들고 가장 먼저 상위 레벨인 제품 브랜드를 맨 위에다가 놓고 그다음에 제품 라인을 그 밑에 제품 이렇게 어떤 하이어라키 구조를 만드는 계층을 이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제품 계층을 만들게 되면 중간에 저희가 범주형이나 측도형 변수가 아닌 계층이라고 하는 변수를 또 하나 생성이 되게 됩니다. 여기에는 요 두 개 대신에 계층에 대한 거를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층에 대한 걸 넣어 봤더니 토이랑 나블티가 가장 먼저 있고 그 밑에 토이 밑에는 어떤 제품들이 많이 있나 3가지의 제품들이 들어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또 하나 피겨라고 하는 토이 브랜드에는 또 다른 제품들이 이제 상세하게 존재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에 대한 걸 잠깐 설명드리면 범주에는 각각의 변수별로 이제 변수의 개수, 어떤 실제 값의 개수가 이제 존재를 하게 되죠. 이제 측도형 같은 경우에는 측도 상세 정보라는 것을 보시게 되면 각각의 측도 변수에 대한 기본적인 통계량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최소, 최대, 평균에 대한 통계량 뿐만 아니라 아래 그래프적인 통계량 또는 그 외에 조금 더 뎁스에 있는 그런 통계량들이 다 제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각 변수별로 분포들을 좀 더 확인하기에 조금 더 유연한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빈도라는 것들을 이제 가지고 왔는데 빈도가 아닌 매출액을 한번 끌어다 놓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래의 계층은 바뀌지 않고 이제 금액, 측도 정보를 매출액이라는 거를 이제 지정을 하게 됐고요. 매출액과 더불어 다른 비용도 한번 같이 보겠다라고 하면은 두 개의 축이 스케일이 좀 다르기 때문에 두 개의 그래프로 제품 계층별로 매출액과 매출 마케팅 비용이 이렇게 따로 나뉘어서 분포를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제품 계층을 탑다운 해가면 그 분포들을 하이어라키별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어떤 막대 그래프를 가지고 분석을 했다라고 하면 이번에는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필터라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지금 다시 나블티로 가시게 되면 전체 데이터 중에 모든 제품 계층 중에 나블티라고 하는 거는 약 18%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죠. 그러면 그 중에서도 지금 사용하고 있는 데이터는 2000년도 1월 3일부터 2013년도 10월 16일까지
약 한 13년치 정도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는 일부 최근 데이터만 보겠다라고 여기 화살표를 이동을 해주시면 데이터의 양이 조금 더 줄어드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계층을 올라가면 데이터가 좀 더 많아진 걸 보실 수가 있죠. 분포가 지금 이쪽으로 많이 몰려있기 때문에 데이터를 조금 변동을 해놓고 이러한 필터링 기능을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 또 게임이라고 하는 부분 중에서도 이 보드 게임이라고 하는 이쪽 부분을 좀 빼고 분석을 해보겠다라고 하면 여기 선택사항 제외라는 걸 누르게 되면 토이라는 것 중에서 게임이라는 것 중에서도 어떤 특정 브랜드, 특정 제품에 대해서는 좀 빼고 분석을 해보겠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변수를 끌어다 놓고 그냥 마우스 우클릭을 통해서도 쉽게 분석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막대 그래프로 이제 기본적인 분석을 보았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테이블 형태로도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교차 테이블을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네, 교차 테이블은 앞 세션에서 보셨던 것처럼 일종의 요약 테이블 형태로 어떤 두 개의 행과 열의 그 매트릭스 형태로 뭔가 통계량을 뽑아보고 리포트를 만들어보는 그런 부분입니다. 교차 테이블에서는 이 좌측에는 제품 계층을 한번 넣어보고요. 위에서는 판매 국가별로 어떤 빈도를 보게 되는데 여기에 이제 칙도 부분에 저희가 원하는 어떤 칙도 변수들을 넣어주게 되면 또 다른 이제 테이블들을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매출액이랑 매출 영업비용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품 계층별로, 국가별로 매출액, 매출 영업비용에 대한 것들을 보셨습니다. 여기서도 제품 계층이라는 걸 사용하였기 때문에 토이 밑에 어떤 특정 제품 라인별로, 제품 브랜드별로 이렇게 제품 라인별로, 제품별로 이제 탑다운해서 분석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일종의 이 요약 교차 테이블을 잘 이렇게 이쁘게 꾸미기 위해서는 속성이라는 탭에 가서 보시면 칼럼의 부분 합을 좀 추가를 해본다든지 아니면 행 합계를 표시를 이렇게 한다든지 또 합계 위치를 앞에 할 건지 뒤에 할 건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더 유연하게 리포트를 작성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탐색도 해 보실 수 있으시고요. 네, 그러면은 시각화 창이 위에 굉장히 이제 다양한 시각화 창들이 있는데 지금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아까 보셨던 것처럼 약 10년치 이상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별로 어떤 매출액이나 어떤 실적이 증가됨에 따라서 과연 그 13년 동안 추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변화되어 있는지 시차별 분석을 한번 해볼 수 있는 시차별 분석이 가능한 시각화 창을 한번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버블 도표를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버블 도표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일종의 버블로 어떤 그 금액이라든지 실적에 대한 것들을 표시를 해주게 되는데 두 가지 칙도가 동시에 어떻게 바뀌는지 또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도 한 번에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앞 세션에서도 숫자형 변수인지 문자형 변수인지 넣는 부분에 따라서 직관적으로 넣으시면 됐었는데 여기에서도 칙도라고 되어 있고 칙도형 변수의 어떤 그림, 아이콘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칙도형 변수를 끌어다 놓으시면 되고 또 문자형, 범주형 변수가 표시되어 있는 부분은 범주형 변수를 넣으시면 됩니다. 지금 X, Y축 모두 이제 칙도형 변수를 넣어야 되는 부분이라서
지금 매출액과 매출 영업 비용을 칙도로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초록색으로 바뀌었을 때 딱 놓으시면 매출액이 나오고 매출 영업 비용도 그러면 X축과 Y축에 매출액과 매출 영업 비용이 나오게 되는데 버블은 이제 어떤 거를 넣을 거냐? 버블의 크기를 시장 점유율로 한번 넣어보고 네, 버블 도표 다시 하겠습니다. 네, 앞서서 막대 그래프나 교차 테이블 이용해서 이제 다양한 탐색을 보았는데 지금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약 13년치의 이제 데이터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13년 동안 어떤 제품의 브랜드별로, 제품 계층별로 매출액이나 어떤 비용적인 부분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 시차적인 추이 분석을 해볼 수 있는 시각화를 한번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버블 도표입니다. 버블 도표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버블 형태가 어떤 그 버블의 크기에 따라서 어떤 인사이트를 줄 수 있는 부분도 보여주고 있고요. 또 X축과 Y축에는 칙도 변수를 입력을 해서 여기에서는 제품 계층별로 이제 두 가지 칙도가 어떻게 변화되어 있는지를 볼 예정입니다. 가장 먼저 그룹은 제품 계층을 한번 넣어 보도록 하고요. 각각의 그룹별로 칙도는 매출액과 매출 영업비용을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제품 계층이라고 하는 이 버블이 이제 두 가지가 제품 계층이 되는 거죠. 파란색이 토이, 초록색이 나블티가 이제 되는 거고, 지금 X축과 Y축이 각각 매출액과 매출 영업비용이 이제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이제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다음 이제 버블의 크기를 시장 점유율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버블 도표를 실행을 하시게 되면 제품 계층이 매출액과 매출 영업비용이 이제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보려고 하는 거고, 또 하나 이제 가장 강점인 이제 거래일이 있는데 거래일을 애니메이션으로 이제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전체 처음 저희 데이터의 그 최소값인 2000년도 1월 데이터부터 2013년 데이터까지 있는데 재생을 해보게 되면 각각의 토이랑 너블티의 실적이 매출액과 매출 영업비용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좀 더 빨리 보실 수도 있고 이렇게 흘러감에 따라 어느 정도 바뀌었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재생하다가 잠시 정지를 하고 잠깐 보시면 토이는 여기까지 2001년도부터 이 2001년 2월 한 달 사이에 매출액이 이렇게 이런 흐름을 보이면서 증대를 했다가 줄어드는 형태를 보이고 매출 영업비용도 이 정도 범위, 레인지에서 변화가 되고 있다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토이에서는 계층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토이를 선택을 하시면 토이 중에 어떤 제품 라인에서 그런 변화가 있었는지를 보고 싶다 하면 그 안에서의 또 세 가지의 제품 라인들이 보여지게 되고 동일하게 제품 라인들도 매출액과 매출 영업비용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를 판단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버블 도표는 시차의 흐름에 따라서
데이터들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는 도표이고요. 또 실제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 중에 보면 지역별 어떤 위치 정보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륙, 국가, 주에 대한 것들을 가지고 있고, 그러면 이 데이터들을 지도 데이터를 활용하여서 지도의 실제 어떤 실적에 대한 것들을 좀 집계해서 분석해보는 그런 것들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보시면 이제 지도 데이터가 있는데, 지도 데이터를 지도라고 하는 시각화 창을 선택을 하시면 일단 지도가 이렇게 뿌려집니다. 그러면 여기에 어느 위치에 어떤 데이터를 뿌릴지를 이제 지정을 하셔야 되겠죠. 지금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 보시면 대륙이 있고요. 또 국가가 있고 주 이렇게 61개, 2개, 11개, 61개의 형태로 데이터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리적인 정보도 대륙 밑에, 국가 밑에 주 형태로 계층을 이루고 있다고 보실 수가 있죠. 일단은 각각의 이 지리 정보를 이 지도라고 하는 이 시각화 창에 뿌리기 위해서는 사전 작업이 좀 필요하십니다. 하나를 해보면 대륙 같은 경우에 지리에서 사용자 정의를 누르고 이 대륙이라고 하는 거는 이 대륙에 그냥 뭐 유럽이냐 노스 아메리카냐 요 정보만으로는 지도에 뿌릴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는 대륙에 있는 위도에는 대륙 위도, 경도에는 대륙 경도의 값을 선택을 해줍니다. 그러면 보신 것처럼 범주형으로 되어 있었던 대륙이라고 하는 변수가 지금 지리 형태의 변수로 변환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지도에 그 표시를 할 수 있는 형태로 데이터가 바뀐 거죠. 동일하게 국가나 주도 이런 식으로 지리 형태의 변수로 변환해보는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하신 것처럼 지리의 사용자 정의에서 판매시설 국가의 위도, 또 판매시설 국가의 경도 이렇게 누르시면 지리 데이터로 바뀌었습니다. 주도, 위도와 경도를 매핑하여서 사용자 정의를 새로 이제 만들어 주시면 범주형으로 있던 세 가지 지리 정보들이 지리 데이터로 이제 변환이 된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가장 먼저 대륙별로 어떤 빈도를 보는지 궁금하다라고 하시면 대륙을 그냥 끌어다 놓으시면 유럽 쪽이랑 노스 아메리카랑 유럽 쪽에 데이터가 이렇게 빈도가 이 정도 차이가 난다라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중간 창에 이제 끌어다 놓으시면 오른쪽에 있는 역할에 자동적으로 이제 매핑이 돼서 화면에 뿌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측도는 항상 빈도이기 때문에 지금은 유럽 데이터랑 노스 아메리카 데이터의 빈도를 보여주게 됩니다. 근데 빈도가 아닌 또 다른 측도 값을 넣고 싶다라고 하면 매출액을 넣어주시면 여전히 두 개의 매출액도 빈도만큼 약간 차이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 대륙에서 그러면 노스 아메리카에서 어느 지역이 지도 다시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대륙을 한번 끌어다 놓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륙을 끌어다 놓으면 지리 정보인 대륙별로 가장 기본적인 빈도를 이제 체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측도 값에 빈도가 아닌 매출액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액을 끌어다 놓으면 빈도 대신에 이제 매출액으로 이제 바뀌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죠. 매출액 안에서 지금 대륙 중에서도 노스 아메리카에 이제 가장 높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클릭을 해도 지금 나타나질 않습니다. 이 부분은 제품 계층과 마찬가지로 지리도 대륙 밑에 대륙에 대해서 해당되는 국가가 어떤 거인지, 국가 밑에 어떤 주에서 이러한 실적을 차지하고 있는지를 계층을 통해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리 계층이라고 하나 이제 만들고요. 또 지리 정보인 지금 대륙 국가 주를 이제 하이라키가 높은 것부터 해서 대륙이 2가지, 국가 밑에 주 형태로 만들어서 지리 계층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지리가 이제 대륙만 보는 것이 아니고 저희는 지리 계층이라고 하는 형태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리 계층이라고 형태로 보게 되면 아까는 여기 대륙 노스 아메리카를 눌러도 이제 아무런 변화가 없었는데 지도 정보 다시 하겠습니다. 네, 대륙을 끌어다 놓으면 이제 빈도에 대한 것들만 이제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버블 크기를 측도를 매출액으로 바꿔주면 빈도가 아닌 매출액별로 이제 달라지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대륙에서 지리 계층인 대륙을 지리 계층으로 보시게 되면 대륙 밑에 어떤 국가의 어떤 주에서 실적이 높은지를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노스 아메리카 쪽의 지역을 클릭을 해보았더니 NA 밑에서는 미국 쪽의 매출이 좀 많은 부분을 차지를 했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고, 이 부분의 색상을 시장 점유율을 통해서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색상에 따라서 버블 크기는 이제 매출액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점유율이 높은 걸로 보실 수가 있고, 또 시장 점유율도 같이 이제 색상으로 표시가 되면서 매출액도 높으면서 시장 점유율이 높다라는 것들을 이제 한눈에 보실 수가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도 어느 주에서 특정 주에서 매출액이 높은지, 또 특정 주에서는 좀 낮은지를 한눈에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떤 특정 필터를 걸어서 최근 전체 13년 데이터가 아닌 특정 연도, 최근 5년치에 대한 데이터만 본다든지 그런 작업도 가능하십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주로 이제 탐색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범주형 변수, 또 측도형 변수, 또 때에 따라서는 분석을 좀 더 인터랙티브하게 하기 위해서 계층에 대한 변수들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각각의 변수별로 그래프적인 탐색이나 테이블, 또 흔히 일반 어떤 분석 툴에서 사용하지 못했던 그런 시차의 흐름에 따른 그런 분석, 또는 지도상의 어떤 실적들을 뿌려보는
이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었는데요. 탐색에서 한 것과 별개로 또 다른 인사이트가 있는 부분들을 리포트에서 리포트 디자이너를 이용을 해서 하나의 리포트를 좀 생성해 보는 부분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포트 디자이너 창에 들어오셨습니다. 앞에 탐색과 별개로 새로 데이터를 이제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할 데이터는 아까 사용하였던 쿼리 포 토이라고 하는 세스 데이터셋을 다시 읽어 오겠습니다. 네, 사용할 데이터인 쿼리 포 토이라고 하는 데이터셋이 아까와 마찬가지로 범주 또는 축도형으로 이렇게 데이터를 변수를 가지고 왔습니다. 만들어 볼 리포트를 이제 이 중간에 있는 스페이스에다가 구성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이번에 만들어 볼 리포트는 원그래프와 막대 그래프, 꺾어서 그래프를 연결을 해서 어떤 하나의 리포트를 이제 화면에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은 그래프들을 한번 구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탭과 바로 옆에 있는 개체 탭을 이용을 해서 그래프들을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가장 먼저 원그래프를 그냥 쭉 끌어다가 놓으시고 초록색 화면이 됐을 때 딱 놓으시면 이제 원그래프가 하나 생성이 됐고요. 또 하나는 이중 축선 그래프를 이제 옆에다가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막대 그래프를 놓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나의 그래프에 어떤 제품별로의 매출액과 또 제조 시설별로의 매출 생산 비용, 또 영업대표의 어떤 실적, 시간의 흐름에 따른 추이를 동시에 한번 분석해보는 화면을 구성해 보겠습니다. 원그래프에는 제품 라인별로 매출액을 좀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데이터 탭으로 가셔서 여기에 측도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는 측도 변수를 갖다 놓으시면 되고 범주에는 범주형에 맞는 변수를 끌어다 놓으시면 됩니다. 지금은 제품 라인별로 매출액을 볼 거기 때문에 제품 라인이라고 되어 있는 8가지 형태의 범주형 변수를 끌어다 놓으시고 측도형에는 매출액의 변수를 끌어다 놓습니다. 그러면 제품 라인별로 매출액이 어느 정도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지를 한눈에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원그래프를 조금 더 이제 표현을 하시기 위해서는 여기에 실제 값을 표시를 한다든지 어떤 값을 백분율로 표시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지정을 해 보실 수가 있고요. 또 범례를 어느 쪽에 넣을지에 대한 부분도 지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이중 축선 그래프에서는 영업 대표에 타겟이랑 실적을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458명의 영업 대표의 실적과 타겟을 넣어보고 여기에는 거래 일자로 한번 변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래 일자에 따라서 영업대표의 실적과 타겟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이제 한눈에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아래에 있는 막대 그래프에서는 제조 시설이랑 제조 시설의 범주형 값을 가져다 놓으시고 매출, 제품 생산, 비용을 빈도로 측도형 변수로 놓게 됩니다. 그러면 한눈에 제품 라인별 매출액과 영업대표의 실적과 타겟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또 제조 시설별로의 제품 생산 비용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이제 한 번에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리포트를 꾸미심에 있어서 오른쪽에 여러 가지 개체들을 더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용하실 수 있는 개체 중에 지금 드랍다운 리스트라는 거를 한번 끌어다 놓고 드롭다운 리스트를 오른쪽에 끌어다 놓겠습니다. 오른쪽에 드랍다운 리스트를 끌어다 놨고 중간에는 버튼 모음을 한번 끌어다 놓겠습니다. 이 부분에 이 부분에다 넣을 정보들은 이 드롭다운 리스트에는 영업대표에 대한 것들을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 드롭다운 리스트에는 국가나 대륙에 대한 것들을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데이터 화면으로 가셔서 데이터에서 국가를 버튼 모음에다가 끌어넣고 국가를 선택할 수 있게 또 영업대표를 범주형 변수이기 때문에 이쪽에 드롭다운 리스트에 끌어다 놓습니다. 그럼 보시는 것처럼 예를 들어 캐나다 지역에 어떤 정보를 보겠다라고 했을 때 캐나다에서 특정 영업대표에 대한 영업대표를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과 같이 버튼 리스트나 드롭다운 리스트를 통해서 뭔가 필터링을 걸어서 분석을 조금 더 쉽게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캐나다 지역에 지역의 게임에 대한 것들을 검색을 하시면 이 게임에 맞춰서 영업대표 실적이라든지 제품 생산 비용이 같이 변화되는 거를 이제 기대를 하실 수가 있으실 텐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터랙션이라고 하는 기능을 통해서 인터랙션 뷰를 들어가셔서 지금 세 개의 그래프들을 연결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연결을 통해서 특정 조건을 선택을 했을 때 그에 맞는 또 다른 리포트에 같이 영향을 미치는 값들만 선택해서 보실 수 있게 조금 더 인터랙티브하게 세 가지의 그래프를 다 같이 인터랙티브하게 분석을 해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네, 세 번째 세션에서는 가장 먼저 다양한 앞에 세션에서 사용하였던 마스터 테이블을 이용하여서 다양한 시각화 창을 이용해서 탐색을 해 보았습니다. 테이블적인 탐색이나 또는 버블 도표라든지 지도와 같은 특이한 시각화 창을 통해서 분석을 해 보았고 탐색을 통해 얻어진 그 인사이트를 또 다른 리포트 디자이너라고 하는 부분에서 새로운 리포트들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각기 다른 주제 영역의 데이터들을 하나의 리포트의 화면에 넣어 놓고 각각의 변수
각각의 리포트들을 어떤 특정한 필터링 조건에 따라서 좀 더 분석을 쉽게 해볼 수 있는 리포팅 결과를 받아보실 수 있는 그런 리포팅 디자이너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네, 오늘 세 번째 세션에서 사용한 분석 도구는 세스의 비주얼 애널리틱스라고 하는 시각화 도구를 이용한 분석 도구입니다. 향후에 기회가 되신다면 기존의 어떤 엑셀이라든지 또 다른 분석 도구에서 활용하지 못했던 다양한 시각화 분석을 통해서 새로운 인사이트들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첫걸음으로 분석을 해보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3주 동안 동일한 데이터를 가지고 두 가지 다른 분석 도구를 이용하여서 분석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3주간의 웹 세미나가 많은 도움이 되셨는지요? 데이터 분석에 대해서 궁금하신 내용이 더 있으시면 하단 이메일 주소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